5차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4차시 제곱근과 실수 중에서 무리수와 실수, 즉 무리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무리수, 마이너스 2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그랬죠. 자, 이게 왜 무리수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순환소수로 나타낸다면 얘는 유리수인데,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무리수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자,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어떤 수가 순환하지 않습니다. 자, 원주율 파이, 소수점에서 어떤 수도 순환 마디가 없습니다. 또 1 플러스 루트 3도 마찬가지, 이 값도 어디를 찾아봐도 순환하는 마디가 없습니다. 또 근호환의 수가 어떤 수의 유리수의 제곱수가 아니면 그 수는 무리수라고 얘기했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거, 자, 루트 9를 보겠습니다. 루트 9. 루트 9는 근호가 써졌다고 해도 근호를 벗길 수가 있죠. 이렇게 노트 3, 그냥 3으로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노트 16분의 1도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어떤 수의 제곱수죠. 이런 것들은 무리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처럼 노트 5라든가 노트 3분의 1과 같이 근호가 벗겨지지 않는 이런 수는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수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유리수만 실수로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3학년에 올라와서 무리수가 그 실수 범위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수는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자, 실수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즉 무슨 소리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한다. 나머지 유리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2학년 때까지 배웠으니까 문제가 없지. 그 다음에 여기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원주율 파이라든가 마이너스 루트 2라든가 1 플러스 루트 3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는 사실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이번 시간에 이제 5차시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공부했지만 이제 무리수에도 대소관계가 존재한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실수도 대소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밑변의 길이가 2, 요 길이가 2입니다. 요 길이가 2, 그 다음에 높이가 1이에요. 높이가 1인 직각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수직선 위에 원점에 오도록, 여기에 오도록, 이렇게 오도록 그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1번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여 보자. 이거 선분 OA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자,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가 있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해보자.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는 2니까 2의 제곱 플러스 높이는 1이니까 1의 제곱. 그래서 2의 제곱 4에다가 1의 제곱 1 더하니까 얼마다? 자, 이 길이는 그래서 루트 5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 루트 5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 2번.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OA를 반지름을 하는 원을 그릴 때, 원이 수직선과 만나는 두 점 P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해보자. 자, 얘가 원이랍니다. 얘가 원인데, 이게, 잠시만요. 이렇게 너무 두껍네요. 자, 얘가 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얘가 원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원에서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두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같으니까 요 길이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요 길이가 아까 노트 5였었죠. 노트 5. 그렇다면 여기도 노트 5, 이 길이도 노트 5, 여기도 노트 5예요. 네. 자, 노트 5인데 길이는 노트 5지만 요 P에 대응되는 점의 좌표와 Q에 대응되는 점의 좌표는 다르죠. 자, 그러면 Q부터 해볼까요? 자, Q에 대응되는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0에서 갔죠.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갔습니다. 그래서 0 플러스 얼마? 루트 5가 바로 Q의 좌표입니다. 자, 0에서 갔다는 사실. 그 다음에 P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0에서 만큼 갔죠. 길이만큼. 0에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0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우리 0은 쓰나만 하니까 뭐라고 나타내는 것 뿐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Q는 그냥 루트 5 이렇게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좌표가 PQ에 대응되는 좌표가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럼 여기 루트 5나 마이너스 루트 5는 무슨 수입니까? 무리수죠. 그죠? 무리수입니다. 아하, 이제 봤더니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루트 5라든가 좀 이따가 보면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도 수직선 위에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 이 그림에서 요 P와 Q에 대응되는 점의 좌표를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자, 요 P와 Q의 점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요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아야 되죠. 여기 얼마로 나왔습니까? 루트 2죠. 왜 그럴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대각선은 루트 2다. 자, 길이는 루트 2예요. 그렇죠? 길이가 루트 2라고 해서 P와 Q의 좌표가 루트 2는 아닙니다. 길이하고 점의 좌표는 다르죠. 자, 그러면 Q부터 한번 다시 구해볼까요? 자, Q는 0이라고 하는 점에서 얼마만큼 갔습니까? 루트 2만큼 갔으니까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자,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점을 보겠습니다. P는 0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왼쪽으로 갔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0을 생략해서 루트 2, 0을 생략해서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P와 Q의 좌표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루트 2도 수직선 위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루트 2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의 피해 좌표가 얼마인지 한번 우리도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요 그림의 피해 좌표가 과연 어떤 점에 대응이 되는지 이제 요건 아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자, 일단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대각선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에 대응되는 반지름에 대응되는 점의 좌표를 알아내야 되겠죠. 자, 그럼 요 길이는 자,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죠? 예, 2의 제곱입니다. 높이가 얼마예요? 1이죠. 1제곱이죠. 아, 이제 봤더니 이 대각선은 루트 5의 길이구나. 자, 근데 길이가 루트 5지 요 점의 좌표가 루트 5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글씨 좀 가볍게 해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쓰죠. 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요 P의 좌표가 루트 5가 아니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 자, 요 P는 어디서 시작해서 갔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이만큼 갔죠. 루트 5만큼. 그렇죠? 자, 마이너스 1에서 루트 5만큼 어느 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마이너스. 요게 바로 요 P에 해당되는 점의 좌표입니다.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왼쪽으로 갔느냐, 오른쪽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호를 잘 결정해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리수들도 이렇게 수직선 위에다가 다 나타낼 수 있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자, 왼쪽은 음의 실수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양의 실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그렇게 한다는 것만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연습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진도를 서서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다음 그림에서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반지름으로 가는 원을 그려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 D라고 할 때 그 네 점 A, B, C, D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하여보자. 이거 참 쉽죠? 그죠?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자, A의 좌표가 얼마고 B의 좌표가 얼마고 C와 D의 좌표가 얼마인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좌표. 자, A의 좌표를 구해보죠. 자, A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중심이에요. 자, 마이너스 4에서 B라고 하는 점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고 A라고 하는 점은 B라고 하는 점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되고 A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4에서 왼쪽으로 갔죠. 이렇게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길이만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길이가 얼마만 구해주면 돼요. 이 길이가 2이고 여기가 1이니까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이 길이는 루트 5라고 했습니다. 아, 이제 봤더니 B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4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루트 5. A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4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써있고 그냥 루트 5. 이렇게 A와 B의 좌표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C로 갑니다. C도 마찬가지겠죠. 요 길이가 얼마인지만 안다면 요 C의 좌표는 2에서 시작했죠. 2에서 반지름이 자 2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C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고 D라고 하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2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플러스라가 더해진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그 길이만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1이고 얘는 3이에요.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루트 1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C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 D의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가 중심이냐?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갔으면 플러스라고 적어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실수들도 무리수예요. 이런 무리수들도 이렇게 수직선에 대응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무리수도 수직선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을 이제 끝냈고요.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2 플러스 8, 4 마이너스 루트 8에 대응하는 점을 각각 나타내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이 어디며, 자, 얘가 기준점입니다. 얘가 기준점이에요. 얘가 기준이고, 얘가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알았다면 쉽게 계산이 되겠죠. 자, 얘는 기준이 마이너스예요. 자,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기준 마이너스를 찍어두고 얘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4입니다. 자, 이렇게 찍어둔 상태에서 플러스 루트 8만큼 갔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얼마큼? 플러스 루트 8만큼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루트 8만큼 간 걸 그대로 여기서 그려보자. 그럼 루트 8이 나오려면 가로도 2, 세로도 2인 이런 정사각형 대각선의 길이죠. 그 대각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가 2고 얘가 2니까 제곱해봐요. 8이니까 이게 루트 얼마입니까? 8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것을 컴파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어딘가에는 대응이 될 겁니다. 그 점이 바로 요 점 어딘가에는 우리 컴파스로 정확하게 재면 대응이 되겠죠? 요 점이 바로 마이너스 2 플러스 얼마다? 루트 8이다. 왜 오른쪽으로 하느냐?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4에서 시작합니다. 자, 4에서 시작해가지고 4라고 하는 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왼쪽으로 루트 8만큼 가. 루트 8이 되려면 가로도 2, 세로도 2인 정사각형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서 얘가 시작점, 얘가 2고 얘가 2니까 이 대각선은 루트 얼마다? 8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컴파스를 대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 어딘가에 대응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 그 점이 바로 뭐가 돼요? 4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얼마? 8.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풀이가 되겠죠. 예,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수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6차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죠. 자, 오늘도 5차시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6차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